빈집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통일교 권성동 의혹, 국힘 압수수색 시도. 국힘, 야당 탄압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오전 10시 40분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저는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와 함께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닌가요?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살짝 지금 만족 화가 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원 명부는 알파요 오메가, 이 당의 알파요 오메가인 건데 이걸 지금은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 다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저기 대전 내려가 있는데 이때 온 거 이거 빈집털이범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문. 대체 그럼 특검은 왜 당원 명부를 가지러 압수수색을 하러 왔느냐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 로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인 거죠.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문자 내용 중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심이 정확히 뭡니까? 2022년 11월에 전당대회에 이 몇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건진법사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지. 투표 규모 기준이 얼마나 돼요? 한 10,000명? 한 당비를 3달 이상 납부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권성동 이 의원은 당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좀 무리했는데 낭패네요 라고 당시에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통일교에서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한 사람을 밀려고 했었던 거냐, 권성동 의원을 밀려고 했었던 거냐라는 걸 지금 보려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인데 이걸 달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건데 민주당의 당원 명부 달라 그러면 또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정당 차원에서는 당원 명부가 제일 중요하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무리 뭐 수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방금 이 대목에서 보면 윤영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무리했는데 낭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무리했는데 그 무리했다는 말은 뭘 했다. 과도하게 입당을 시켰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충분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되는 것이죠. 특히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나가는 과정에서 입당 서로의 권유가 있었다. 뭐 이 말과 함께 무리했는데 낭패. 그러면 입당을 좀 상당히 많이 시켰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통일교 측은 김건희 여사 쪽으로의 어떤 뭐 청탁을 통해서 앞으로의 뭐 캄보디아 등등의 ODA 사업 진출에 대한 특혜를 받으려 했을 수도 있고 또 권성동 의원이 그래 밀었어. 입당을 시켰어. 네. 당 대표가 되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 대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 보고 무리했을 수 있다 하는 대목이라서 특검의 이런 수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개돼야 될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그래서 무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봐져서 정상적인 수사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님은 이 오간 대화에 나와 있지 않느냐. 무리했는데 낭패다. 그럼 무리를 했다는 걸 뭘 했다는 건데 뭘 무리했는지를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니 당원 명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당이고 이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그 당원의 그 정당의 쉽게 말하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달라 그러면은 더군다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한 500만 당원인데 네. 물론 여기에 뭐 입당 또 출당 뭐 이렇게 탈당한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허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이걸 달라 그러는 거는 당원 명부를 보면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그쵸. 인적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 물론 이제 통일교회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했다는 그 의심은 뭐 앞에 이제 건진법사하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하고 주고받은 저 카톡 메시지에 저 네. 내용이 근거가 돼 있어 수사를 하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당의 당원 명부를 전산 자료를 통째로 내놔라. 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 대치 중에 그 특검 쪽에서도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그 명부는 아마 특검에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 명부 중에서 20명을 갖다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이 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달라. 그거 확인해 줬어요. 네. 근데 확인해 줬는데 그 20명 샘플링 20명 중에 한 명도 지금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뭐 왜 이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은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월 22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같은 경우는 호남 충청권 이제 이 당원들 이게 이제 그 대회를 갖다 대전에서 하는 건데 네. 거기에 사무처애들이고 의원들이고 뭐 전부 다 글로 다가 있는데 그런 사이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특검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말씀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대전 내려가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원 명부는 목숨 같은 건데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말씀 중에 이 얘기하셨죠. 결국 특검과 국민의힘 대치하다가 타협을 본 부분이 특검에서 20명을 제시를 하고 이 사람 지금 현재 국힘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여부를 좀 물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특검 측은 당원 명부 전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검 측과 우리 당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명단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엄선한 선별한 20명의 인원이 과연 우리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출한 20명 중 단 한 명도 우리 당 당원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박성훈 대변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20명 제시해서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명단을 받아서 봤더니 단 한 명도 아니더라.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 야당을 탄압하는 폭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최인호 의원님. 어쨌거나 유력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20명을 뽑아서 줬는데 2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건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 이 특검이 좀 무리하게 그럼 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네. 너무 작은 샘플 아니냐. 숫자가 너무 작다. 그런 측면에서 안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대조했다면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이 문자를 주고받은 지가 22년 11월이면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된 그쵸. 세월입니다. 네. 그럼 저희들도 정당 활동을 해보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3년 정도면은 이 입당했다가 탈당한 숫자가 거의 20, 30%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들이 가장해서 입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문제가 불거진 지가 상당히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탈당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입당자와 당원 명부와 비교 대조해 보면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신이 있다면 네. 자신들 당직자가 입회한 가운데에서 그럼 특검 수사관들이 일일이 그 대조 통일교 작업을. 맹부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 수천 명인가 만 명이 된다면
일일이 대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의 명부를 보호하면서도 일일이 검색하는 부분에서 협조한다면은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대조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입당 경력자까지도 포함된 수사 협조를 요청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당에서 있어 봤는데 사실 입당하고 탈당하는데 뭐 입당하고 마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입당하고 며칠 있다 또 탈당할 수도 있고 전당대회 때문에 입당을 했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탈당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벌써 2년, 3년 전 아니냐. 그 동안에 이미 다 이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이벤트가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력 전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입회하에 국민의힘이 보는 앞에서 좀 대조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조으론 변호사님. 사실 이게 특검의 방식이 지금 당원 명부를 받아서 우리가 통일교인이 요 안에 있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500만 명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명 중에 통일교 교인이 또 없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럼 있다고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라고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네. 정치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일교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이러한 정당법 위반 사건과 연루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원이 언제 가입했고 네. 또 이 문자 메시지와도 비춰본다면 2022년 11월 정도부터 2023년 1월까지의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단체적으로 어떤 통일 교인들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건의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특정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뭐 그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의 교인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내가 뭐 통일교를 믿고 국민의힘 당원이면은 다 내가 지금 뭐 여기 연루됐다는 거야는 아닌 거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특정 시기에 뭉텅이로 조직적으로 왕창 입당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뭔가 이 전당대회 끝나고 왕창 또 탈당을 했느냐 이런 여부의 어떤 정황을 좀 보는 측면으로 특검이 아마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려고 지금 특검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특검도 만만치 않아서 15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오늘 새벽 1시쯤 결국 돌아갔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제 오전 10시에 들어왔던 특검이 대치 끝에 당사에서 조금 전 철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새벽 1시쯤 올렸습니다.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이름, 성별, 주소, 주민번호, 계좌 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 강탈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당사에 내가 남아서 계속 당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오전 8시 19분 이 시각에도 지금 계속 현재 당사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김문수 후보도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돗자리 깔고 앉아 있습니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당사 일정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도한 특검을 규탄합니다. 네. 지금 이 농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벌써 농성을 지금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당사 1층에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실에는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마 지키고 있겠다 싶은데 김성태 의원님 예. 원내대표 하시면서 단식 농성도 하셨었고요. 예. 지금의 이런 상황 이게 농성으로 또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도 네. 제1야당의 당사를 갖다가 아무리 특검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갖다 벌리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걸 반증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전당대회 득표 활동을 중단하고서라도 야당 탄압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 의지를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이제 고양시 킨텍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강원, 제주 이쪽에 이제 우리 당원들 권역별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또 열리는 날이에요. 합동연설회가 사실 예정돼 있죠. 그것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제 다 전환하고 오늘 그 대차기로. 자체를 오프라인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 의지를 지금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그런 2023년이죠. 그때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관련 수사를 위해서 이게 압수수색이 이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아예 그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갖다가 막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뭐 저걸 그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참고로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정당의 압수수색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여차 잘못하면 이게 야권 탄압이, 그렇지 않아도 여대 야소 정부의 민주당은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제1야당은 상당히 예소한데 거기에 특검마저도 이렇게 이제 제1야당을 유린해버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우려를 다 표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얘기될 수 없는 게 당원 명부 알파요 오메가 목숨과 같은 당원 명부 내놓으라 그러고 그냥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면서 용팔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체 용팔이 사건이 뭐냐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팔이 사건 같이 볼까요? 1987년도 얘기예요. 전두환 정권 때 그때 폭력배가 통일민주당, 그때 YS와 DJ 이 창당대회를 하는데 이 창당대회 못하게 지구당을 다 다니면서 조폭들이 난입을 했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당시 안기부가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추후 YS 때 이 또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최인호 의원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용팔이 사건 아닙니까? 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그 참 송원석 원내대표도 좀 과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정말 과한 말이죠. 아니 그 특검이 김건희 전 여사의 뭐 부정과 부패, 비리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럼 특검 보고 용팔이란 말 아닙니까? 그거는 해도 너무 과한 발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은 전한길 씨입니다. 그거 왜 징계 안 합니까? 그 뭐 처음에는 온 언론에서 전한길 씨가 너무 과도했다. 또 당 안팎에서조차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빗발칠 때는 당장 할 듯이 하다가 이제 또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듯한 또 솜방망이 처벌도 예고하는 듯한 뭐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네. 당 스스로를 정말로 민주정당으로 지키려면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해서 용팔이 사건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네. 자체적인 전당대회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전한길 씨부터 빨리 징계하는 것이 국민의 힘을 스스로 민주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살짝 지금 이 국민의힘 당사 로비의 지금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좀 지금 저기 라이브이기 때문에 좀 막 좀 흔들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이 국민의힘 당사 1층에 김문수 후보가 앉아있고 옆에 뭐 김재원 또 최고위원 후보죠. 같이 앉아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른 이 후보들인가요? 이 현재 참석자가 뭐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다 같이 1층 로비에서 지금 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 중단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들고 지금 이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좀 과한 표현이지만이라고 앞에 붙이지 않았냐. 이게 무슨 용팔이 사건이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용팔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때 들어갔던 폭력배 조직 대장이 용팔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팔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지금 다시 이 현실에서 2025년에 제2의 용팔이 사건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인호 의원님은 아니 국민의힘 지금 가장 속 썩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한길 씨죠 라고 얘기하셨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오늘 기사입니다. 당사 털리는데도 국힘은 김건희 구속 놓고 집안 싸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 당사가 털린다. 지금 조금 전에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분 아닌 내분,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합동연설회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우리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특검이 무도하게 뒷밟고 있는데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비상계엄 해도 됩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직접 들어보셨죠. 김성태 의원님. 집 도둑 맞고 있는데 지금 싸울 일이냐? 라는 조선일보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싸울 일은 싸워야죠. 지금 입장에서는. 어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제 새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유례 없는 이렇게 특검의 폭거다. 더군다나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이런 사례는 잘 찾아보기 힘든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반탄파 입장에서는 저런 몫을 내는 것이고 또 이제 조경태 의원, 안철수 뭐 이런 부부 같은 경우는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고 이참에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가 완전히 전련해내고 당도 변화 쇄신해서 자정 노력으로서 새롭게 선 국민의힘 정당 모습으로 제1야당으로 국민들에게 새롭게 우리가 다가가자. 네. 이런 호소죠. 결론은 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 결정이 22일입니다. 네. 이 집안이 털리는 것과 무관하게 일단 싸울 일이 있으면 또 싸울 건 싸워야 된다. 지금 이 처리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안에서는 이 당사 아까 1층 잠깐 다시 가볼까요? 당사 1층. 지금 현재 혹여나 특검이 다시 올까봐 지금 이 시각 8시 29분 현재 당사 1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 김재원 뭐 최고위원 후보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 1층에 농성 딱 좌판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손범규 후보도 좀 같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조 변호사님.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기한이 있잖아요. 어제는 시도하고 결국 다시 돌아갔는데 시도만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다시 시도할까요? 아무래도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못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 중에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입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은 내란 특검이든 간에 굉장히 수사를 빠르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20명의 당원 명부를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특검이 심증을 굳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재차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셨죠? 일단 특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어제 시도하고 무산된 거 오늘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영장 시한 내에 다시 한번 가긴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바탕 또 이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볼까요?